종로에 위치한 대림미술관이 코로나 종식과 함께 엄청난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은 접했지만 설마 이들을 섭외했으리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은 뉴욕 브루클린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아티스트 집단 미스치프에 대해 살펴보시죠. 퇴역군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가브리엘 웨일리는 대학 시절부터 특이한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레스토랑 팁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앱을 개발했는데 이 앱은 음식값을 입력한 후 서버에 성별을 묻는 질문이 나와요. 근데 여성일 경우 정상적인 팁보다 22% 낮게 측정하도록 세팅해 두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급여를 22% 더 낮게 받는다는 통계에서 착안한 거죠. 여성 서버에 팁 계산을 마치면 백악관 청원 페이지로 넘어가 남녀 임금 불평등에 대한 청원을 넣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는 졸업 후 버즈피드에 입사했으나 이내 실증을 느끼고 2016년 정체불명의 아티스트 집단 미스치프를 설립하게 됩니다. 미스치프는 스니커즈 씬에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에어맥스의 에어솔 부분에 성수를 넣어 만든 예수 운동화를 만들더니 얼마 후엔 피를 넣어 만든 666켤레의 사탄 운동화를 제작해 나이키가 소송을 걸었고 결국 전량 리콜 명령을 받기도 했죠. 그 외에도 반스 스니커스를 구부린 듯한 웨이비 베이비 신발 및 앞뒤로 모두 신을 수 있는 BWD 신발, 그리고 많은 셀럽들이 신어 이슈가 되었던 빅 레드 부츠 일명 아톰 신발은 미스치프의 이름을 한국에까지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나쁜 짓 또는 장난기를 뜻하는 이들이 비단 요상한 운동화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미스치프는 2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기발한 한정판 제품들을 드랍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재발매하지 않고 소량만 출시하고 끝이 나는데 그들의 이름 그대로 영역을 가리지 않고 위트 넘치는 예술 활동을 일삼고 있죠. 모든 제품들이 상상을 초월하지만 그 중에서 5가지 아이디어를 추려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시즈 앤 디시스트 그랑프리로 우리말로 하면 정지명령 그랑프리입니다. 자동차 경주 형식의 게임 컨셉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으로 경기를 하는 레이서들의 옷에 서브웨이, 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와 같은 대기업 로고가 프린트되어 있죠. 이 로고들은 허가 없이 사용된 것으로 이 중 가장 먼저 로고 사용에 정지 명령 조치를 취하는 브랜드가 우승인 게임입니다. 미스치프는 과감하게도 사실 이 옷은 디즈니에서 팔아야 맞다, 마이크로소프트야 빨리 소송을 걸어라 식의 포스팅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네 로고를 무단으로 훔쳤다고 공공연하게 도발한 이 프로젝트에선 결국 서브웨이가 가장 먼저 고소를 진행함에 따라 이 브랜드에 베팅한 사람들에게 미스치프 모자가 증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세버드 스파츠로 생존하는 가장 부유한 미술가 데미안 허스트의 스파 페인팅 작품 한 점을 약 4천만원에 구입한 후 작품 속 점들을 모두 하나씩 잘라 총 88조각으로 나눈 후 각각의 도트 작품으로 만들어냈고 하나씩 약 60만원에 팔아 최종 경매가는 총 4억 원에 이르러 결국 원본의 10배 가치를 창출해냈죠. 예술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원본의 훼손을 통해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 획기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초소형 핸드백으로 소금 한 톨보다 작은 루이비통 가방을 제작했습니다. 이 가방은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도록 3D 프린터로 제작했고 경매를 통해 약 8,500만원에 낙찰되었죠. 수납이라는 가방의 본질적인 기능은 사라진 채 점점 소형화되며 브랜드 과시라는 목적만 남은 명품 문화를 비판한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인 홀세일 드랍은 하나의 제품을 도매로 판매한 것으로 미스치프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한 개가 아닌 1000개 제품 모두를 구매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독점권에 대한 문화를 풍자한 것으로 이 제품들은 도매가 약 1000만원에 판매되었고 이를 구매한 사람은 다시 낱개로 경매에 붙여 개당 9만원에 팔아 10배 정도의 수익을 거둡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앤디 월의 작품을 하나 사서 999개의 위조품을 제작한 후 진품과 섞어서 판매한 내용이죠. 페어리즈란 작품을 약 2,700만원에 사서 정교한 과정들을 통해 위조품을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진품이 포함된 이 작품들은 한 장당 약 30만원에 팔렸고 미스치프는 다시 한번 1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앞선 작품들이 모두 원본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된 것은 결국 그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더불어 현 세태를 비판하는 강력한 스토리텔링이 동반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마케터에겐 꿈과 같은 집단인 미스치프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궁금한 점 하나가 바로 수익 구조였었는데, 그들은 작품을 팔아 얻는 수익 외에도 투자자들로부터 3차례 자금 조달을 받아 2,400만 달러, 약 320억 원 이상을 이미 모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궁금증은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파격적이고 브랜드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어 법적인 이슈는 없을까 였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소송에 휩싸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의 팀원 중에는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존 벨캐스터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인물이죠. 이미 투자도 받아둔 상태고 변호사를 포함해 다양한 인재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 계속해서 파괴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듯 합니다. 미스치프는 전 세계 최초로 미술관 전시를 한국에서 진행하는데 총 24억 원에 달하는 100여 개 작품들이 11월 10일부터 대리미술관에 전시됩니다. 정의하기 힘든 집단과 그들의 작품 전시회를 기획하게 된 배경을 들을 수 있었는데, 미스치프의 ATM 리더보드란 작품을 기사로 접한 후 그들에 대한 리서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현금 인출을 위해 기기에 카드를 넣으면 기기 사용자 중 본인 카드의 총 잔액 순위가 표시되어 부의 과실을 풍자한 이 작품은 1억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작품이 워낙 난해하다 보니 반입 과정 자체도 도전이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총을 검으로 만든 프로젝트 Guns to Swords의 경우 도검류 수입 전문 업체를 통해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고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허가증을 수령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운 좋게 미스치프를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주요 내용들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전시회에 꼭 참석해 그들의 천재성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